2시 10분 디트로이트 vs 클리블랜드. 클리블랜드가 올 시즌에 디트로이트 상대로 몇 연승을 달성했는지 세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냥 이기는 겁니다. 그래왔어요. 제구를 보시는 분들은 그냥 매치업 보시자마자 배당까지 예상되는 수준이셔야 합니다. 무리해서 디트로이트의 역배를 잡을 필요는 없겠지만 경계되는 요소가 전무한 건 아니죠. 며칠 전 미네소타, 휴스턴, 템파베이 등 올 시즌의 컨텐더 팀들에게 모두 루징을 기록하긴 했지만 스윕에는 없었던 디트로이트죠. 하지만 올 시즌 디트로이트와의 4번의 시리즈에서 3번의 스윕승을 거두며 디트로이트 상대로 12연승을 거둔 클리블랜드의 트렌드가 보다 강력한 트렌드죠. 배팅 라인에 끼워넣기에 충분한 경기지만 배당을 고려했을 때 무결점의 경기는 아니라 봅니다. 그런 게 스윕전이죠. 2시 15분 캔자스시티 vs 오클랜드. 오클승 땅볼 투수들을 상대로 이기더니 삼진 잡는 투수를 상대로 홈런을 터뜨리며 연승 기세를 이을 줄 알았던 오클랜드가 오히려 졌네요. 그럴 수도 있는 버이죠. 자, 오늘도 삼진 잡는 투수가 나서는 캔자스시티입니다. 어제 나섰던 주니스의 마이너 버전 같은 모습을 보이는 스파크맨이 나서고요. 사실 이러한 유형의 뜬공 투수들이 의도적으로 뜬공을 유도하진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뜬공을 유도해낸다면 그게 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요즘 같은 대홈런 시대에 의도적으로 뜬공을 유도하는 바보짓은 누구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뜬공 투수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삼진 잡는 투수라고 설명드렸죠. 삼진을 잡기 위해 타자들이 짐 흘릴 만한 몸쪽 속구 하이 패스트볼이 양날의 검입니다. 타자가 타이밍을 못 맞춘다면 내외야 플라이가 나올 테지만 정타로 맞으면 멀리 가는 거죠. 스파크맨을 요약하자면 파이어볼러라고 하기엔 그 구속과 구위가 인상적이지 않으면서 파이어볼러의 어두운 이면인 제구 난조는 갖춰진 반쪽짜리라고 요약하고 싶네요. 어제 주니스 역시 공략의 여지가 있었고 야구에 만약은 없지만 트레이넌이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게임은 또 다시 오클이 것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홈에서의 스파크맨은 그래도 홈에서 방어율 3점대의 투수답게 어쩌면 홈런이 아닌 탈삼진을 뽑아먹을 수도 있겠죠. 야구 모르니까요. 하지만 홈이던 원정이던 올 시즌 스파크맨과 함께 해서 이기기 힘들었던 로열스입니다. 3시 10분 휴스턴 vs 템파베이. 휴스턴승. 프레슬리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오주나가 어제 실점을 허용한 것이 아쉬웠던 휴스턴입니다. 분명 근시일 내에 발목 잡힐 일이 한 번 있을 리스크가 있는 내용이지만 그게 다입니다. 시리즈 시작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휴스턴이 지난번 템파베이 홈에서 당한 스윕패를 갚아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시리즈네요.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휴스턴이 전력이 세고 기세가 강할 뿐 템파베이는 말린스에서 넘어온 리처즈가 세컨 피처로 나서는 오프너를 준비하는데요. 며칠 전 프리뷰에서 저는 리처즈가 사실상 투피치 타입의 선수라는 것과 마이애미에서의 부진을 생각해 선발로서 쓰는 것보다 말린스에서처럼 릴리버로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지만 확실한 변화구를 갖고 있는 투수를 아직 선발로서 가능성이 남아있긴 하다고 봤고 그 이적한 팀이 투수 개조의 용광로 템파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등의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야브로가 정말 좋은 공을 던졌죠. 올 시즌 선발이 완급 조절 가장 잘한 경기를 꼽으라면 어제의 야브로 등판 경기가 무조건 탑 1에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야브로도 야브로지만 그럼에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점수를 뽑아낸 휴스턴 타선 역시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런 타선과 함께하는 그레인키 저는 좋네요. 트레버 리처즈에 대해 코멘트를 꽤 하긴 했으나 반등 여지가 있을 뿐 변수 이지상수가 아닙니다. 3시 10분 시화삭 vs 미네소타. 미네승. 잘 크고 있군요. 딜런 시즈. 어쩐지 강하게 크는 느낌을 받는 금일 화삭 선발 투수 딜런 시즈입니다. 그냥 파이어볼러의 커브 좋은 유망주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공이 훨씬 좋네요. 완급 조절 없이 마음만 먹으면 100마일까지 꽂을 포심 페스트볼 수준급 슬라이더에 마이너에서 최고의 커브라 불렸던 낙차 큰 커브 이따금씩 나오는 흐름을 뺏는 체인지업 그런 본인의 공을 믿는 배짱까지 롱런할지는 모르겠으나 좋은 투수 코치 옆에서 그 포텐이 제기대 이상이네요. 이 친구 역시 파이어볼러의 어두운 이면인 볼 컨트롤 이슈를 안고 있긴 하지만 오늘의 제구 컨디션이 어떨지는 제가 모르는 부분이고 이 친구가 얼마나 롱런할지 모르지만 제구 감각이 없는 친구는 이런 커브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아질 거예요. 올 시즌 이런 강속구 투수 상대로 가장 강했던 팀은 미네소타라는 점 쫄지 않고 한가운데 꽂는 피칭 좋다 이겁니다. 자기들도 거기에 자신 있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재밌는
매치업 같습니다. 두 버스스타 맞대결에서 어느 쪽이 이길지.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와중에 간과한 게 있었네요. 베리오스를 너무 물러본 게 아닌지 말이에요. 그냥 미네소타가 아니죠. 에이스 등판이래 미네소타죠. 8시 10분 뉴욕 매치 vs 시컵스 패스. 생각했던 에이스급 투수들의 명품 투수 맞대결은 아니었습니다만 나름 재미졌던 경기였습니다. 컵스의 조전 박살 그리고 다른 팀도 아닌 매치 불펜을 상대로 무득점을 기록한 것도 딱 컵스 경기다웠고요. 기록기로서 매치는 홈에서 5연패네요. 확실히 매치 홈에서 붙으면 원정 컵스라도 꽤나 힘을 내네요. 하지만 이제 슬슬 매치 반대 보는 것에 손절각을 잡아야 할 텐데요. 딱 손절 잡기 좋은 투수가 나서는 매치네요. 디그롬이라니. 자 어찌해야 할까요? 분명 하락세 매치의 반등 타이밍을 제 손으로 잡고 싶진 않고 컵스의 기세가 너무도 휘몰아치기에 컵스의 역배당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상대가 디그롬이긴 해도 많은 이들을 홀릴 만한 배당 아닌가요? 싶었는데 막상 컵스 쪽으로 돈이 쏠리진 않았네요. 어쩌수까. 전 걸러봅니다. 매치가 연패를 끊기 가장 좋은 카드를 낸 시점입니다. 잔여 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준 불펜도 있었고 타격에는 맥닐과 알론소도 있는 매치입니다. 8시 10분 마이애미 vs 신시내티 신시승. 리그에서 가장 불운한 투수 알칸타라를 꺾은 잔인한 신시내티. 말린스는 야마모토가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람에 마이너에서 루키 더거를 콜업했습니다. 지난 데뷔전이 실패로 돌아간 뒤에 최근 마이너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콜업됐는데요. 글쎄요. 차기 에이스들 다 고꾸라진 마당에 이 친구에게 기대를 걸기가 어렵네요. 불펜까지 아낀 신시내티가 투타 모두 우세해 보입니다. 뭐 우드가 살아나야 투타 우세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상대 바다가 마이애미라면 무튼 찜찜하긴 해도 그래도 말씀드리면 신시내티네요. 9시 5분 텍사스 vs 시애틀 패스 5 텍사스 승. 텍사스 투수들 전원 무실점. 에인절스와의 시즌 마지막 시리즈를 그들만의 리그답게 개판 쳐놓고 홈으로 돌아온 텍사스입니다. 홈으로 돌아온 게 긍정적이고요. 오늘은 올 시즌 치열하게 승패 주고받은 시애틀을 홈으로 초대하는데요. 시애틀 상대로 홈에서는 참지 않았던 텍사스 일단 기대가 됩니다. 랜스 린과 킹이 맞붙습니다. 어려운 맞대결이죠. 어느 순간 팀의 원투펀치라 부르기에 손색이 있는 랜스 린이 나서고 킹 펠릭스는 복귀전에서 희망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나름 성공적인 복귀전이었어요. 배당 보면 텍사스가 대단히 유리해 보이는 게임인 줄 알겠네요. 9시 40분 콜로라도 vs 피츠버그 패스. 양 팀의 시즌 두 번째 맞대결입니다. 지난번 맞대결에서는 피츠버그 홈에서 로키스가 2대1로 이닝 시리즈 가져갔었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 투수진 완벽하게 박살났고 타선도 크로스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로키스가 반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선발 매치업 치고 들어가는 콜로라도가 반등하기 위해선 타선이 터져야 하는데 며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피츠버그 타선도 아직 나름의 구색은 갖춘 상황입니다. 지들끼리의 팽팽한 맞대결이 예상되는데 우리가 돈 걸고 예상해줄 필요는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언 오버로 가자니 기준점 미치광이 기준점이고 10시 40분 애리조나 vs 라다저스 패스. 류현진의 등판일입니다. 지난번 양키스 상대로의 부진을 떨쳐낼 수 있을까요? 확실히 직전 경기는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게 맞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이 사 0으로 가는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이야말로 처음 위기라는 말을 써봅니다. 그간 류현진을 픽할 때는 류현진이어서 픽한 게 아니라 리그 최고의 투수가 류현진이기에 픽했습니다. 하지만 리그 최고의 투수가 흔들리는 지금이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최소한 5이닝 1실점으로 끊어내야 현상 유지가 가능하고 더 많은 이심과 더 적은 실점을 허용해야만 방어율이 내려가는 류현진인데 글쎄요 뭐 따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올 시즌 애리조나전에서 두 차례 홈 원정 등판 모두 7이닝 무실점으로 끊어낸 류현진이지만 애리조나 핵심 타자들을 상대로는 압도했다고 하기엔 좀 쑥스럽고 5년 만에 최다 이닝 투구 중이니 어찌 보면 비록 누적이 발목을 잡을지도 모른다는 게 기회이길 바랄 뿐이지만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벨린저와 더불어 팀화력의 원투펀치가 되어주는 먼시가 부상으로 인해 나오네 못 나오네 하는 상황도 좋지 않고요. 뒤가 없는 켈리가 선발 로테이션을 지키기 위해 필사의 투구를 할 텐데 흥미로운 맞대결이긴 하지만 돈 거는 예상은 하고 싶지 않네요. 가볍게 친구들과 농담 따먹기로 얘기하면 당연히 류뚱 등판의 다저스인데 다저스가 이기지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요. 10시 45분 샌프란시스코 vs 샌디에이고 샌프 역승. 샌디에이고보다 하루의 휴식을 더 취하며 홈에서 머문 샌프가 일정상의 유리함을 안고 가는 매치업입니다. 차세대 MLB 에이스를 꿈꾸는 두 투수들의 맞대결이지만 얻어맞고 있는 루키들의 맞대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데릭 로드의 복귀 후 후반기 첫 홈 등판인데 마운드를 떠나 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물음표를 보다 지워야겠죠. 선발 맞대결은
예상이 어렵습니다. 두 선발 모두 승리 투수가 된다면 5이닝 1대2 실점으로 끊기겠고 패전 투수가 된다면 4이닝 5실점 정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어지는 불펜 맞대결에서는 리그 최고존엄 세이브왕 예이츠가 버티고 있는 샌디에이고지만 과부하가 잔뜩 걸린 예이츠는 어제 등판하여 실점을 허용했죠. 최근 5일간 4번의 등판에서 어제는 심지어 28구의 피칭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예이츠까지 가는 과정도 험난한데 나올 수도 없고 말려나 나와서도 문제죠. 가뜩이나 샌디에이고 승리 이조건도 후반기와 최근 유며칠은 시시하기 짝이 없어서 발동될 수 없는 와중에 샌프 홈구장 오라클 파크는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홈런이 적게 나오는 구장이죠. 이게 샌프 바다가 약해서일까요? 아니요. 샌프가 2010년부터 짝수해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탄생하게 한 그 구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라클 바다는 리그 홈런 최하위 구장입니다. 샌디에이고 승리 2조건 나가리, 샌디에이고 승리 3조건 나가리, 샌디에이고 승리 1조건도 불투명한 지금 샌디가 전력에서 샌프에 앞서느냐, 샌디가 샌프를 압도하는 상성을 가졌느냐 스스로에게 묻고 다 지워봤는데 왜 샌프가 역배인지 저는 모르겠네요.